자, 김민석 아까 원내 대표단들이 하는 원내 대책회의 뭐 정책 회의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네.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화요일 날 박광은 휴가 갔나 봐요. 취임 100일 맞고 이재명 대표 돌아오니까 휴가 갔나 봐요. 그래서 그 원내 대책회의 하는데 총대장이 김민석이었어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원내 대책회의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친명이 김민석입니다. 근데 그 김민석 정책위 의장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화제가 됐었죠.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 말대로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입니다.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입니다.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 부채의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입니다.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해법으로 세수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합니다.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 정부 실력으론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합니다.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이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합니다. 윤저저저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돼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금융 부채 공제 제도의 허점으로 매년 24만 건에 달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보료 급등이 많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이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어서입니다. 전세자금 1억 2천 대출에 건보료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뛰는 시기입니다.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요, 최근에 신기원을 하나 일으켰죠. 저런 회의에서 말 짧게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길게 한 거예요. 보통 1분 30초로 끝내요. 나름대로 전략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민석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는 잘 모르는 사람 아직도 김민석은 정몽준한테 간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만들려고 파견된 스파이입니다. 그 당시 여권 내부에서. 근데 이게 역사가 지나도 이걸 벗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일종의 스파이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도덕적 비난에 직면할 거잖아. 본인이 그거를 뒤집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책에 써요. 김민석이 노력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김민세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최고위원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건 머리는 부자 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 저런 거죠. 부자 감세를 했어. 근데 건전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세수 부족이 오는 건데 이게 서로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비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할 말을 쭉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앞 다 꼬여버리는 거죠. 예. 자, 근데 김민석 위원장이 한 게 이제 우리가 상저하고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반기 때는 좀 다운됐더라도 하반기 되면 올라간다. 예. 근데 실제로 현실은 윤저저저 그럼 저게 뭔 말인가 생각했더니 혀 끌끌 차는 소리예요. 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임팩트 있었어요. 더군다나 어제 박광훈 원내대표가 없는 그 회의였기 때문에 저게 계속해서 이제 돌고 있더라 이런 건데 우리나라 경제 좀 심각합니다. 일단 주담대 금리가 연 7%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 내관 중에 하나예요. 기업 대출, 가계 대출이 지금 제2의 IMF까지 올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가 연 7%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상황에서 이제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는 시그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가게는 그러니까 소비력을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그 구매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은 그러니까 기업한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부실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그 결과로 정부의 세수는 꾸준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이 대출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그 등한시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출 그러니까 정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60%가 넘고 뭐 장기 불황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그 정부 부채가 높다고 하지만 그 대부분의 부채는 기업 부채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는 소비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펀더멘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의 기초 체력이 유지될 수 있는 소비력은 유지되는 상태로 지금 30년을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기초 체력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업이나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부채를 가계가 다 떠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가게들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지게 되는 거예요. 내수의 직격.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기재부가 보통 그런 짓거리 많이 하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윤석열 정권 더 심한데 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줄 게가 아니고 싸게 대출해 줄 게잖아요. 예. 그렇게 대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도 한번 봐봐요.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체 이거 연체율, 변동금리고. 네, 전체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우리 방송으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9월 위기설. 코로나 때 금융 지원한 게 이제 연장하고 해서 9월 달에 끝나요. 다음 달에 끝난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해줍니다. 9월 이기설이 지금 팽배해. 아는 사람 다 알아.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것들 포함해가지고 9월 이기설이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더 위험한 게 기업 대출, 그다음에 가계 대출 이런 것들이 지금 은행들 중에 하나 망가뜨릴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9월 이기설이 오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은 거 이제 이게 꼭 주담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들 대출 받았던 게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장할 수 있을 거야 아마. 또 연장을 할 수 있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자만 갖고 있다가 원금 더 할 수는 있을 텐데 더 심각한 건 내가 은행에 돈 빌린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피해 다니고 막 지금 추심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되면 은행 망하는 거죠. 첫 번째는 가장 심각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심각한 게 지금 수출 부진해갖고
계속 뭐 10몇 개월째 무역 적자 이랬잖아요. 예. 근데 겨우 버텼던 건 뭐냐면 성장률이 막 안 빠졌던 게 내수 때문이었다고. 내수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보복 소비. 설비 투자하고 소비 내수였단 말이에요. 설비 투자한 거하고 내수로 그나마 성장률을 막 1점 몇 이렇게 유지를 했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내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유심히 보시면은 이제 깨닫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항상 뭐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코스에 있는 순댓국집들, 뭐 김밥 이렇게 파는 분식집들, 평소에 장사 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습니다. 문 닫고 나서 한 달 내내 문을 안 열어요. 왜 문을 안 열까? 저 맛있는 집이었는데 왜 문을 안 열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댓국이나 분식집이라는 건 가격대를 봤을 때 가장 그 서민들이 소비하는 그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신호예요. 자, 이거는. 봐봐요. 국내 제조업 제품 공급 증감 추이. 1분기 200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쭉 있잖아요. 4분기까지 갔잖아요. 올해 1분기, 2분기인데 지금 제조업 제품을 공급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고 예, 있잖아요. 예. 저게 추세가 돼버리면 이제 내수가 꽉 막힌 상태가 되는 거죠.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역 수지 그 성적 관련해서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도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형태의 흑자다. 근데 그 흑자가 수출이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장부상으로는 맞아. 흑자가 나는 이런 네. 이상한 현상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물건이 없다는 뜻이 또 되는 네.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쵸. 저런 패턴은 앞으로 계속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봐봐요. 수입 0.1% 감소,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1.6% 감소, 국산 2.0%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수가 지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럼 뭐요? 수출도 안 돼, 내수도 안 돼. 우리 뭘로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뭐 그런 세계 경기가 그렇다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그럴 어쩔 수 없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지금 희한하죠.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주위에서 욕 다들 해. 예. 그 경제 좀 안다는 보수적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미친놈들 같다는 거야. 보수인 게 부끄럽다는 거야. 내가 엊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렇게 깨어있는 분도 보수가 있었구나. 나 다시 보게 됐다니까요. 그게 진짜 보수죠. 아니 윤석열 찍었다는 예, 거야 예, 본인도. 진짜 아유, 보수인 줄 알고 정말. 찍은 거죠. 완전 미쳤다는 거죠. 예. 근데 경제 아까 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오면 제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 넣어놨거든요. 보람 PD 이거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올려주는 걸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쳐볼게요. 뭐냐면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정 영역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지지고 볶는 거 있잖아요. 잼버리 나중에 다 잊혀. 이미지로 남는 거지. 오염수 방류 이미지로만 남는 거죠. 디테일은. 근데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우리가 상당수 방송에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있잖아요. 저 웰컴 투 덕마골에 나오는 것처럼 뭘 먹여야 돼. 그렇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핵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으면 잼버리 좀 망쳐도 욕 안 먹습니다. 경제가 엄청 좋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사람도 관심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는 이유가 국채 260% 내가지고 국민들 먹고 살게 해주니까 그렇죠. 정치에 관심 없는 거예요. 한국은 안 그렇잖아. 미기지도 못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하잖아. 이 정권은. 여러분들 먹고 사니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 못한다고 박수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다만 그게 실생활에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문제지. 윤석열 못하는 게 박수는 치는데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가 오는 거야. 힘든 거죠. 윤석열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상태라 그러면 오래 못 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끝까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물러갈게요. 새날 이따가 8시 반에 진짜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올게요. 8시 반 되면 까먹지 마. 8시 반. 이 방송 꼭 봐야 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